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호의 기호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루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피어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햇살, 향긋한 커피 한 잔에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죠. 오늘은 김태환 작가의 매일 행복할 일만 가득할 당신에게 속 문장들을 제 목소리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미소로 남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종종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에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지나치게 미워하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삶이 그랬습니다. 계획하고 노력했던 일을 그르치거나 해내지 못했을 때 내가 못나고 부족한 탓이라며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일어나고 싶었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도 써봤지만 그러기엔 자신이 턱없이 못나 부족해 보였고 겁을 내고 포기했습니다. 용맹한 맹수처럼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서고 싶었고 성공한 사람들처럼 어떤 일이든지 잘해내고 싶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좋아하면 그만큼 많이 아프다고 했나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 하나 꾸준히 하지 못했던 제가 4년을 만난 거 보면 아마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별이 참 슬프고 아팠습니다. 그 후 좋은 인연을 만나 잘 되나 싶다가도 달리던 차가 급브레이크에 걸려 멈추듯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둘이었다가 혼자가 된 기분이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사랑한 만큼 아픔과 시련이 너무나 커서 이럴 거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했고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멈춰있는 자신을 마주할 때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혹여나 실패하고 그만두더라도 일단 시도하기로 했고 만남에 있어 결국 헤어지더라도 억지로 다가오는 인연을 막거나 밀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삶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미건조했던 삶은 조금씩 알록달록한 색깔들로 칠해져 갔고 아름답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고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아픔을 겪거나 상처를 받았다면 겁이 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안, 걱정 때문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보는 겁니다. 직접 그 나라에 가보기 전까진 그곳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을 맛보기 전까진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 경험이 훗날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큰 의미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러니 현재 삶 또는 관계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중하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망설여지더라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경험해보고 후회하는 편이 더 나을 테니까요. 해보고 후회하는 건 오히려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돼줄 겁니다. 부디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멈춰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소중하니까요. 그 시간과 세월을 당신만의 이야기로 차곡차곡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신의 삶을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보기보다 세상이 거칠고 차갑고 냉정하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타인에게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능력과 힘이 강하는 걸 알고도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상대를 짓누르거나 우위를 점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조용히 배려하며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세상은 선한 사람을 약하다고 정의합니다. 착하면 손해를 보고 순수하면 이용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척, 냉정한 척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상처받으면서도 선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진짜 강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 본질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딱하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스며 있고 행동 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강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강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론 한 걸음 물러서고 조용히 배려하고 자신의 내면을 지켜내는 것, 힘을 과시하지 않고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어도 끝까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따뜻하고도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무기력과 슬럼프. 언젠가 김창옥 강연가가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인생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열정기, 그리고 열정기가 지나고 오는 두 번째, 권태기, 마지막 세 번째, 성숙기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때 사람들이 갖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 열정기는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막 끌어올라 마치 무엇이든지 다 해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단계다. 그래서 뭐든 물불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열정이 식지 않고 평생 갈 거라고 착각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열정은 지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권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는 마음이 뜨겁고 불타올랐던 열정이 식고 하던 일과 삶이 재미없고 지루해지는 시기라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던 일에 회의감을 느끼며 삶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인생이 재미없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착각을 하게 되는데 열정기 때 열정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두 번째 권태기에서도 현재 느끼는 지루함과 무기력함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권태마저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성숙기에 접어든다고 했다. 마지막 성숙기는 숯불에 비유하며 처음 숯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서서히 큰 불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작은 불씨만 남아 소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알맞은 온도가 된다며 마음도 비슷하다고 했다. 열정이 뜨거운 사람일수록 권태가 자주 오지만 이 모든 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거나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열정도 권태도 결국 다 끝나니까 현재 느끼는 감정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울림을 받았다. 내 인생이 김창옥 강연가가 말한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도 어디 가서 열정이라면 빠지지 않는 성격이라 처음 접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항상 열정을 가득 품고 살았다. 하지만 열정이 너무 컸던 탓일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정은 식어갔고 결국 일이 재미없어지고 삶도 지루하고 무기력해져만 갔다. 그리고 착각했다. 현재 내가 느끼는 이 무기력이 평생 갈 거라고.
무기력은 내 삶을 망가뜨리고 결국 나를 무너지게 만들 거라고. 애써 부정하며 이겨내려고 발버둥도 쳐봤지만 생각만큼 쉽사리 잘 되지 않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오랜 시간을 방황하며 보냈었다. 그런데 무기력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때는 그게 잘 안 됐는데 결국엔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다시 내 삶에 온전히 집중하며 잘 살아가고 있다. 물론 예전처럼 열정이 뜨겁진 않다. 언젠가부터 열정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열정보다는 꾸준히 하자는 생각으로 일과 삶을 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전만큼 무기력함이나 슬럼프도 자주 오지 않는다. 혹시 당신도 현재 무기력함과 슬럼프에 빠져 있진 않은가? 그렇더라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열정이 컸기 때문에 잠깐의 슬럼프가 찾아온 걸 테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않을 테니까. 현재 무기력함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평생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졌으면 좋겠다. 살다 보면 뜨거울 때도 있고 그 열정이 식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다. 어쩌면 그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을 테니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조금씩 더 성숙해질 것이다. 정말로 괜찮다. 이 시간은 당신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줄 테니까. 이 시기를 양분 삼아 당신의 인생이 더 빛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믿는다. 어차피 당신은 당신만의 방법으로 잘 극복할 거라는 걸.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일상에 스며드는 사람. 예쁘고 화려한 곳을 놀러 가거나 비싼 옷과 고급차를 타며 멋지게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평범하더라도 사소한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욱 좋다. 퇴근하고 근처에서 간단히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쉬는 날 서로 가벼운 옷차림으로 만나 맛있는 걸 먹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닌 평범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소소한 일상을 함께 누리며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함께 즐기는 사람. 또 서로의 치부마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억지로 꾸미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지극히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좋다. 위로. 나는 한 번도 당신을 만난 적도 당신이 어디에 살고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싶다. 당신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당신에게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힘내라는 말이 어쩔 땐 힘을 내고 싶지만 너무 힘들고 아픈 나머지 힘낼 수조차 없는 당신에겐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응원해주지 않는 것보다는 단 한 명이라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조금은 용기 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이 한마디가 당신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 살다 보면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기도 할 것이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이고 다시 힘을 내보려고 해도 도저히 힘이 나질 않아 그대로 주저앉은 채 목 놓아 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렇게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면 가끔은 지쳐서 목 놓아 울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차라리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라고 하고 싶다.
오히려 아픈 마음을 그대로 참고 억누르며 있는 것보단 감정을 토해내는 게 더 나을 테니까. 그렇게 아프고 쓰린 감정을 비워내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다시 살아가면 된다. 꼭 잘 살 필요도 없다. 잘 살려고 애쓰면 오히려 너무 힘만 들어가게 되니까. 나는 당신이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저 평범한 하루라도 작게나마 행복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말하지 않아도 반드시 잘해낼 거라는 걸 안다. 당신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생각해보면 여태 잘 살아왔다.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루도 무던히 마친 걸 보면 당신 참 잘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현재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며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다 걱정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결국 이 모든 걱정들 또한 당신의 삶을 집어삼키지 못할 테니. 설령 이 걱정들이 당신을 집어삼킬지라도 당신은 그걸 다 이겨내고 꿋꿋이 살아낼 테니. 참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혼자 감당하느라 너무도 아팠을 것이다. 그런 당신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럼에도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아줘서 고맙다. 그런 당신에게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당신이 너무 행복해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황홀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행복에 겨운 날이. 나도 그런 날이어서 당신을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본다. 그때 나에게도 꼭 알려줬으면 한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날을 기약하며 다시 또 살아가자. 한 번 사는 인생.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이런 생각을 했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만약 인생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면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보면서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 다른 방법으로 살아볼 텐데 삶은 단 한 번뿐이기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를 자주 고민했었다. 그렇게 여러 날을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좋은 길일 거라며 결정을 내리고 가보았지만 막상 가보니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내가 원했던 삶과 많이 달랐던 적도 많았다. 그러면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허탈했지만 그 감정에만 매몰될 수 없었기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던진 질문과 그에 맞는 행동에 올바른 정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해답을 얻지 못했다. 정말 잘 살고 싶고 잘해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어쩌면 처음부터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모순적이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절실히 바란 게 있다. 그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고 싶다.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으며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족, 친구, 지인 모두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삶은 불투명하면서 어렵고 힘들 뿐더러 곰곰이 생각해봐도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비현실적인 꿈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이 모여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두 손 모아서 빈다. 그저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선택을 믿고 나아가자. 누구나 한 번쯤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적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여전히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확신을 가지고 내린 결정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다. 한 번은 좋은 사업 제안을 받고 오랫동안 고민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누군가와 함께 하기엔 몸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제안을 거절했다. 거절하고 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날린 것 같아서 상실감이 크게 밀려왔다. 그때 마침 친구가 좋은 동기부여 영상 하나를 공유해줬고 영상에선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옳은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결정 자체를 옳게 만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길인지 고민하는 데만 온 힘을 쏟아왔지만 한층 중요한 것은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그 선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였다. 생각해보면 어떤 결정을 하든 아쉬웠을 것이다.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절한 채로 남았다면 좁은 기회를 놓쳤다는 미련이 남았을 것이다. 결국 선택에는 늘 크든 작든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전에는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닐지 의심하며 시간을 허비했었지만 이후에는 옳다고 믿고 나아가다 보면 더 좋은 길이 열릴 거라는 새로운 기대감이 올라왔다. 인생이 그렇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갈림길 앞에 선다. 어떤 것이 더 나은 길인지 확신할 수 없기에 망설이고 고민한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이다. 어떤 길을 가든 우리는 그 선택을 옳게 만들 능력이 있다. 그리고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그러니 이미 마음을 정하고 결정했다면 흔들리지 말자. 자신의 선택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 더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이고 더 좋은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결국 삶은 믿는 대로 된다. 몇 년 전 장교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양쪽 손가락에 신경마비가 찾아왔다. 거수경례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심지어 군복의 지퍼도 잠그지 못해 옆에 동료가 잠가주었을 만큼 마비의 정도는 꽤 심각했다.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집 근처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팔꿈치 터널 증후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수술은 잘 끝났고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신경과 근육이 퇴화한 지 오래라 아마도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불현듯 찾아온 양쪽 손가락 신경마비로 인해 내가 원했던 장교라는 꿈과 목표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와 펴지지 않는 손가락을 보면서 손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이렇게 만든 세상을 원망했다. 이 병든 손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고 깊은 절망과 상실감은 나의 마음을 더욱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려울 때마다 내게 도움을 주셨던 은사님께 연락이 왔고 은사님은 나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태환아, 너는 지금 몸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했지만 낫지 않아 무척 낙담하고 있을 마음이 심란할 거라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기대했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 무척 힘들지. 하지만 네가 낫는 방법이 있어. 그건 바로 병이 낫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거야. 몸의 병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도 해. 그래서 나을 수 있다고 믿으면 분명히 나을 수 있어. 결국 삶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같이 소망을 갖자.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처음에는 손가락이 마비된 걸 보셨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사님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은사님께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의사도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낫는다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은사님은 계속해서 내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반드시 나을 수 있다고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다. 아니야. 분명히 나을 수 있어. 삶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그렇게 1시간이 넘는 긴 대화 끝에 나는 은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꿨을 뿐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마비로 인해 구부러져 있던 손가락이 펴졌다. 분명히 의사도 안 된다고 했고 회복이 불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보란듯이 손가락은 펴졌고 그렇게 남은 훈련도 잘 마치고 장교로 임관했다. 나는 이런 기적이 절대 내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다만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내가 만약 은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을 수 없을 거라고 계속 부정하고 살았다면 아마 나는 지금도 펴지지 않는 손가락을 보며 신세만 한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사님께서 내 마음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꿔주셨고 결국 나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혹시 지금 당신에게 여러 어려움과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다면 부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마음과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줄 테니까. 꼭 그랬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당신의 눈가엔 촉촉한 기쁨의 눈물이 맺혔으면 좋겠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기적을 한번 맛봤으니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본다.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오기를, 꼭 그러하기를. 영원한 건 없다. 지금 이 시간, 순간, 계절도 전부 사라진다. 모든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 그러니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그냥 떠나보내지 말자. 그냥 흘려보내지 말길. 준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도 그만큼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언젠가 갚아주겠지. 하나하나 따지며 사는 성격은 아니지만 한 번씩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을 볼 때면 괜스레 서운해지고 나도 모르게 보답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다 결국 혼자 상처받는다. 나만 이렇게 잘해준 건가? 나만 진심이었나? 혼자 애쓰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 속상하고 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올 때도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쉽게 따라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를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부러운 것 같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잘해주고 그걸로 충분히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면서도 닮고 싶어진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된 걸까? 가진 게 많아서일까? 부족한 게 없어서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가진 게 많아질수록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게 사람의 본성이란 걸 잘 알기에 그들이 가진 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바다처럼 깊고 넓은 마음,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을 아는 마음, 누군가가 행복하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주면서 행복한 사람. 주고 나서 더 바라지 않고 그저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미소 짓는 마음 따뜻한 사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런 성경의 말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무언가를 주면서 복되게 살고 싶다. 좋은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이 함께한다.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종종 하는 말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다. 사람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단순히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만은 아니다. 말과 행동에 배려가 묻어 있고 상대방의 감정과 시선에서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잘못을 했으면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사람이다. 살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인연을 이어가면 좋겠지만 그보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결국 좋은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이 함께 할 테니까. 마음 좀 챙기면서 살자.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한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것도 제일 먼저 마음이 반응하고 세상이 부정적이고 힘들어지는 순간에도 마음이 제일 먼저 반응한다. 이처럼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항상 마음이 첫 번째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보다 그 마음을 자주 관찰하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요즘에 내 마음은 어떤지, 문제는 없는지, 몸의 건강을 챙기듯 마음 건강도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마음 좀 챙기면서 살자.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되니까. 마음이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잘 돌보면서 살자.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 관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서로가 애쓰며 함께 유지하는 관계.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 함께 사랑하는 관계. 혼자만 사랑하는 관계.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는 것이 관계라지만 정작 한 사람이 홀로 애쓰고 있다면 그것을 진정한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혼자 아파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고민하며 애타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다. 관계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관계는 결국 틀어지고 만다. 혼자 애쓰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미 기울어진 관계였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늘 먼저 연락한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지는 약속을 혼자 잡고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먼저 안부를 묻는다. 누군가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대는 그 노력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다 결국 지쳐버린다.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가 서로의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방적인 애씀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허탈함이 밀려온다. 관계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차이들로 멀어지곤 한다. 연락을 기다리는 쪽과 미뤄두는 쪽, 서운해하는 쪽과 모르고 지나가는 쪽, 붙잡는 쪽과 무관심한 쪽. 결국 한 사람이 지쳐 손을 놓으면 그제야 그 관계는 끝이 난다. 정이 많아서, 추억이 많아서,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서 쉽게 놓지 못한다면 생각해보자. 내가 힘겹게 붙잡고 있는 이 관계를 상대도 똑같이 지키려 하고 있을까? 내가 애써 쌓아 올린 이 마음을 상대도 소중히 여겨준다면 함께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랑은 함께 해야 사랑이고 관계도 함께 노력해야 관계다. 내가 혼자 애써야 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언젠가 끝이 날 수밖에 없다. 노력으로 이어지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서로가 원해야 한다. 그러니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을 만나자.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자. 나만 좋아하는 사람보다 함께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다가가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관계를 만들자. 소중한 내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아껴줄 사람과 함께하자. 그게 결국 행복한 관계다. 곁에 둬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 살면서 곁에 둬야 할 사람은 나의 외적인 모습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있는 그대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반대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나와 함께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다. 살면서 함께해야 하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는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 보고 있으면 우울해했던 감정도 금세 사라지는 밝은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다. 끊어내야 하는 사람은 함께 있을수록 에너지를 빼앗고 기분과 감정을 망가뜨리는 사람. 잘못한 게 없는데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대하며 내게 미안함을 강요하는 사람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만 인생에서 멀리해도 삶은 더욱 편해질 수 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뒤꿈치가 까지고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듯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했다간 결국 내 마음만 다치게 된다. 그러니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이제 멀리하자.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함께하자.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삶도 행복해질 테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걸 인정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해지자. 그거면 충분하다.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사소한 것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 언젠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혼자 했던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 먹고 싶었고 가고 싶었던 것이 또 갖고 싶었던 것이 이게 아니냐며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내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예전에 운동하다 다쳤던 발목은 좀 괜찮은지, 최근에 하는 일은 잘 돼가는지 자기 일이 아님에도 관심을 표해주고 나의 일상을 궁금해하는 사람.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좋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누군가에게 궁금한 사람이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기쁘고 설렌다. 나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많고 많은 사람 중 내게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고 느껴질 땐 그래도 아직 곁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 그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들이 이러한 이유는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기 때문일 테니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한 것일 테니까. 사실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사소한 것까지 기억해주기 쉽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실리적인 것을 토대로 관계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그러한 것들 없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때마침 네 생각이 났다며 오는 문자. 역시 화날 땐 매운 불닭만한 게 없지 않냐고 웃으며 먹으러 가자는 친구. 전에 수술한 건 이제 좀 괜찮냐며 아프지 말라고 건네는 안부. 그들의 일상이 아닌데도 마치 자신의 일상처럼 생각해주는 참 고맙고 따뜻한 사람들. 미련을 놓자. 꽃의 줄기가 꺾이면 그 줄기는 바로 뽑아줘야 한다. 이미 꺾여버린 줄기를 뽑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 영양분을 받지 못해 줄기는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결국 시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꺾인 줄기는 바로 잘라내거나 뽑아야 한다. 다시 줄기가 양분을 먹고 자라 봉오리를 맺고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다. 문득 이 꺾인 줄기는 사람 마음의 미련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살면서 여러 일을 겪으며 미련이 생겼을 때 미련을 그대로 둔다면 오히려 마음을 아프고 병들게 만들어서 새로운 만남과 그 시작을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아쉽더라도 미련은 내려놓아야 한다. 혹시 모르는 기대로 남겨둔다면 그저 발전 없이 제자리만 맴돌 뿐이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의 미련도 이제 그만 놓아주길. 그 미련을 놓기까지 참 많이 애썼고 아팠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제 당신을 위해서라도 미련을 그만 내려놓자. 시간을 내어준다는 진정한 의미. 유독 이번 겨울은 유난히 모임이 잦았다. 결혼을 앞둔 친구들의 축하 자리에 가기도 하고 오랜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라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 말의 의미를 곱씹게 된 날이 있었다. 예전부터 존경하는 대표님이 있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서 꼭 한번 조언을 구하고 싶었지만 워낙 바쁜 분이라 선뜻 연락을 드리기가 망설여졌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시간이 괜찮으실지 물어봤다. 스케줄을 확인하고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바쁘신 걸 알기에 어렵겠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괜찮다고 하시고는 그날에 뵙자고 하셨다. 그렇게 만남을 가졌고 그날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자리를 마치고 나오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는데 그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태환님이라면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다. 만나자고 한 것도 나였고 도움을 받은 것도 나였다. 시간을 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시간을 기꺼이 내주셨다는 마음이 참 따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시간은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기꺼이 내준다. 단순한 식사 자리도 의미 없는 대화일지라도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그 관계가 깊든 얕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큰 복이지 않을까.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단순한 배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사람이 바빠도 피곤해도 해야 할 일이 많아도 나를 위해 시간을 비운다는 것,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이자 인연이 아닐까 싶다. 존경하는 분이 나에게 시간을 내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까 싶다. 그분이 내게 준 따뜻함을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까 싶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시간이지 않을까. 그 시간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나 또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사랑이지 않을까 싶다. 결국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난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잘 풀리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 것. 어차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오해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것이니. 하지만 애초부터 오래갈 인연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오해를 풀려고 해도 결국엔 끊어질 인연이니. 사실 살아온 환경과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전부 다르기에 잘 맞는 사람은 없다. 그저 조금은 맞지 않아도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서로 맞춰 나갈 뿐. 그러니 너무 관계에 마음 쓰면서 아파하지 말 것.
어차피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게 돼 있으니. 사랑은 그렇더라. 부족한 게 많던 시절, 남들처럼 좋은 것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할 때면 당신은 항상 그랬죠.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돈을 조금씩 모아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을 때 당신은 또 그랬죠. 돈이 어디 있어 이런 걸 다 주냐고. 자기는 정말로 필요 없다고. 그런데 말과 다르게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당신을 보며 주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당신과의 만남을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의 미소를 떠올리며 진작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한 게 많아서 미안하고 아쉬웠습니다. 어느덧 많은 계절이 지났지만 여전히 환한 미소를 띠며 행복해하던 당신의 표정은 선명합니다. 그때 당신이 얼마나 예뻤는지 혹시 당신은 알까요? 사랑은 그랬습니다. 있으면 더 주고 싶고 없어도 어떻게든 주고 싶은 그런 게 사랑이더군요. 오늘도 그리워하는 걸 보니 많이 살아가긴 했나 보다. 사랑은 지켜내려는 의지다. 누구보다 애틋한 사랑을 꿈꾸면서도 작은 어려움 앞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선택한 사랑이라며 묵묵히 지켜내려는 사람이 있다.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하지만 정작 행동은 친구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온전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 결국 사랑은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지켜내려 하는가의 의지에서 갈린다. 사랑한다면 사람과 환경 앞에서 이유가 없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야 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지켜낼 줄 알아야 한다. 처음부터 사랑이 쉬울 거라고 믿었다면 오히려 사랑을 가볍게 여긴 자신의 마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사랑은 분명 달콤하고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결코 쉽지 않다. 신경 쓰고 마음 들이고 헌신해야 한다. 둘 사이를 방해하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야 한다.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사랑을 말하는 것만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사랑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 그저 의미 없는 핑계일 뿐이다.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얼마나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감정이 뜨거울 때만이 아니라 때때로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 손을 놓지 않을 각오가 돼 있는지, 모든 게 완벽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상대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은 쉽게 내뱉을 수 있어도 정작 사랑을 지켜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그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심을 상대방도 느낄 수 있다면 둘의 사랑은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는 단단한 끈이 될 것이다. 한 번 더 묻고 싶다. 당신은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의지가 있는가? 살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 살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은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즐거운 분위기가 유지되는 사람이다. 또 나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도 아무 부끄럼 없는 사람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행복할 때 무엇이든 솔직하게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서 대화가 멈추지 않는 사람. 나를 배려해주고 나의 배려를 고맙게 여기는 사람. 만나면 항상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절대 놓쳐선 안 된다. 그리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욱더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그럴 때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테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쓰리다면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했을 것이고 그만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겠죠. 지치더라도 꿈이라는 한 글자로 버티고 버텼을 것이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가 더 아픈 거겠죠. 어디 인생뿐일까요? 온 마음을 다 주며 사랑했으니까 그만큼 이별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거겠죠. 이처럼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너무 지치고 아프다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말로 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프고 쓰리고 가슴이 미어지더라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사랑했으니까요. 힘든 만큼 최선을 다했고 아픈 만큼 노력했을 거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최고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잘 살고 걱정 근심 없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보다 당신이 최고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당신은 참 예쁘고 소중한 사람이라서 당신은 내게 참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 특별하고 소중한 당신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얼굴에 눈물 맺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당신의 소중한 삶에 어려운 일 없이 행복만 가득하면 좋겠다.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고 당신의 하루가 매일매일 즐거운 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신이 행복에 젖어 내일이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나에게 당신은 참 소중하고 귀하다. 그런 소중한 당신이 아름답고 예쁜 당신이 그저 행복했으면 한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것도 좋지만 그보다 당신이 최고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당신은 나를 살게 하는 존재다. 당신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삶의 온기다.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알게 된다. 아침이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하루의 끝이 당신의 생각으로 물들 수 있어 참으로 행복하다. 이제 당신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마치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듯이 당신 없는 하루는 무의미한 정막일 뿐이다. 당신이 있어 내가 웃고 당신이 있어 내가 꿈꾸며 당신이 있어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 그런 당신이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건 우연 이상의 기적이다. 당신은 내 삶의 가장 따뜻한 빛이다. 당신의 존재가 나를 일으키고 당신의 목소리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 하루의 고단함 속에서도 당신을 떠올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분이다.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해 보이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까? 내게 당신은 숨결 같은 존재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당신. 참 고맙다. 당신이 있어 내가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마음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러니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줬으면 한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공허할 테니까. 당신이 내 삶의 이유이자 끝없는 희망이 되어준다면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웃으며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존재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좋다. 상대방의 작은 호의에도 고맙다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해주는 사람. 혹시 자신의 실수로 타인이 상처받을까봐 괜찮냐고 물어보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욕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억지스러워 보이더라도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차갑고 온기 없는 공간을 말 한마디로 따스하고 은은한 향기로 덮어주는 사람. 그렇게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참으로 좋다. 함께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내가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표현이 서툴고 부족한 내가 점점 예쁜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사랑은 굳이. 사랑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거야. 사랑은 여유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노력해서 하는 거야. 사랑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사랑하는 거야. 충분히 혼자 밥을 먹어도 되고, 혼자 영화를 봐도 되고, 혼자 여행을 가도 돼. 그런데 굳이 네가 좋아하는 메뉴를 먹으러 가고, 굳이 네가 보고 싶어 했던 영화를 함께 보고, 또 굳이 네가 가고 싶어 했던 여행지를 같이 가는 거야. 이처럼 사랑은 혼자서도 괜찮을 것들을 굳이 함께 하는 거야. 바쁜 하루 중에도 굳이 네가 좋아할 만한 노래를 찾아서 보내고, 잠들기 전 굳이 한 번 더 안부를 묻고, 아무리 피곤해도 굳이 네 목소리를 들으려고 연락을 하는 거야. 사랑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굳이 표현해야지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감정이기도 해. 사랑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굳이 하고 싶은 마음인 거야. 그러니 사랑한다면 굳이 표현하고, 굳이 노력하고, 굳이 함께 했으면 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굳이 한 번 더 표현하면 좋겠어. 그렇게 작은 굳이들이 모여서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을 만들어 갈 테니까. 결국엔 마음이 문제다. 지금껏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달랐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 맞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는 맞을지 몰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관계는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해하고 맞춰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때론 상처도 받으면서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 합이 맞는 모습을 상상하며 포기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결국엔 마음이 문제다. 어렵고 힘들어도 만나는 사람이 어려움을 능가할 만큼 더 좋다면 포기하지 않고 맞춰 나갈 것이고, 그럴 마음이 없다면 결국 끝이 난다는 것. 이처럼 모든 원인의 시작과 끝은 마음이다. 그러니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상황 이전에 현재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이 또한 넘어갈 테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이제 놓자. 늘 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애매한 태도로 나를 기다리게 만들며 끊임없이 신경을 쓰이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이유가 없다. 나는 늘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는 늘 무관심하고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다시 변할 거라는 기대는 결국 나만 외롭고 지치게 만들 뿐이다. 좋은 관계는 함께 할 때 편안해야 한다.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초조하고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불안하다면,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상대의 태도에 따라 기쁘고 속상하며 감정이 달라지는 건 잘못된 관계다. 상대가 내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쉽게 놓지 못한다. 이 사람을 잃으면 더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까봐. 지금의 감정을 포기하면 두 번 다시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을까봐. 그러나 그런 불안함 자체가 이미 정답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막상 손을 놓고 나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애타게 바라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주지 않는 확신이었다는 것을. 좋은 관계는 불안하지 않다.
함께할 때 편안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믿음이 간다.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런 관계를 찾지 못할 것 같지만 분명히 있다. 다만 지금 불안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는 놓자. 미련을 사랑이라 착각하지 말고 더 이상 나를 두렵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붙잡지 말자. 나를 초조하게 만드는 사람 말고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자. 그 관계 속에서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며 살자. 달고도 쓰디 쓴 사랑. 사랑은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다. 잔잔한 미동도 없이 아무런 느낌과 감각도 없이 마치 바람 한 점 스치듯 스며들어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 요동을 치면서 나의 세상을 전부 뒤바꾼다. 그렇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사랑은 온 마음을 들끓게 하며 활활 타오른다.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너 없이는 안 된다며 이 사랑이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사랑이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그러다 어느 순간 선명해진다. 너무 많이 떠들어 입이 아팠던 대화는 어느새 긴 침묵이 되고 서로를 닮지 못해 서러웠던 눈빛은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헤어질 때까지 놓지 않았던 꼭 잡은 두 손은 불편함이 되고 다른 것도 복이라며 배려하던 성격은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된다. 그렇게 깊고도 무거운 이별을 마주한다. 이별은 단순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함께하며 쌓은 모든 추억과 약속, 그리고 꿈마저 놓아야 한다.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시간도 전부 내줘야 한다. 참 야속하지만 그 흔적마저도 전부 지워야 한다. 이별은 참 잔인하다. 지워지지 않는 걸 지워야 한다는 건 참으로 아프고 쓰린 것이다. 하지만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다. 사랑이 떠난 자리엔 빈틈이 생기지만 그 틈은 언젠가 새로운 빛으로 채워진다. 이별을 통해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또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는지 자신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깨닫게 된다. 사랑이 떠나간 것도, 이별을 마주한 것도 결국 나를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고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그토록 아팠고 절절했던 이별은 내 삶에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의 한 조각이 돼서 새로운 사랑을 다시 꿈꾸게 하는 것이었음을.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다. 지나고 나서야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떠나버렸는데 돌아와 달라고 애원해서 붙잡힐 인연이었으면 애저부터 헤어짐은 없었을 겁니다. 이별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리고 다시 번복하기를 반복했겠죠.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사랑을 지켜보려 애쓰고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보기도 했겠지만 이미 너무도 변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결국 포기했을 겁니다. 이별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도 단 한순간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별이란 짧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그 과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을 것이고 그 이상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길고도 복잡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사람이 이별 후에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걸, 그 사람만큼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걸.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서 정신을 차렸을 때쯤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충분히 아끼고 위해주시길 바랍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일이 없게 곁에 있을 때 표현하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후회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 잘해주고 아껴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 부디 당신의 사랑이 오래도록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이 글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무엇보다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만들어가는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가까워질수록 비워야 하는 이유.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일상이 궁금해진다. 잠은 잘 잤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오늘 하루 별일은 없는지,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진다.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할 건 가까워진다고 상대방의 일상을 침범할 수는 없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많아질지는 몰라도 그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오히려 가까워졌다고 느낄수록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과하거나 지나치지 않은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 마음을 내려놓길 바란다. 상대에게 내 마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길 바란다. 변하지 않는 사랑. 사람을 믿지 않는다. 평생을 사랑할 거라고, 너만 바라볼 거라고, 참 멋지고 로맨틱한 말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한다. 감정은 흐르고 관계는 달라지고 서서히 조금씩 변해간다. 변하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사랑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오래가는 사랑이 있다. 시간이 흘러도 멀어지지 않고 더 애틋해지는 관계가 있다. 그것은 변하지 않음이 아니라 변해도 다시 맞춰가는 사랑이다. 사람은 변한다. 처음에 설렘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기대가 당연함이 되고 때론 서로의 온도가 미묘하게 어긋나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다시 맞추려고 노력한다. 멀어지려고 할 때 다시 가까워지려고 하고 익숙함 속에서도 새로운 감정을 찾아내려 한다. 사랑이 변해도 변하는 그 마음을 지켜내려 애쓰는 사람이 있다. 사랑은 지켜내는 것이다. 마음이 식었다면 다시 따뜻하게 데우고 다퉜다면 화해하고 어긋났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것.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사랑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 관계가 오래간다. 결국 사랑이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해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변할 때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가 중요하다. 그러니 사랑을 믿고 변해도 함께 맞춰갈 용기를 가지자. 변하지 않는 사랑을 꿈꾸기보다 변해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을 하자. 때 묻지 않고 순수한 사람. 하늘에서 내리는 새하얀 눈을 보며 손을 내밀어 조심스레 닿아보는 사람. 입김을 불어가며 하얗게 퍼지는 공기를 신기해하고 맛있는 음식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기쁨을 숨기지 않는 사람. 한 입 가득 넣고 행복이 얼굴에 스며들듯 번지는 그 표정을 보고 있으면 나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슬픈 영화를 보며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도 손에 든 팝콘은 놓치지 않는 사람. 옆에서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며 고맙다고 웃어 보이는 그 모습마저 참 애틋하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마음을 재거나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 실수하면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미안해라고 담백하게 말하는 그런 맑고 투명한 사람들이 좋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유난히 따뜻하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피어난 작은 꽃처럼 온 세상이 차갑고 얼어붙어 있어도 그들만의 온기가 느껴진다. 그들의 곁에서는 사소한 순간도 특별해지고 일상이 조금 더 반짝인다. 한편으로는 여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싶지만 세상이 만만하지 않고 차갑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투명한 마음을 곤히 간직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면 참 신기하고, 나와는 다르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참 고맙다. 때론 그 순수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만나 상처받지는 않을까. 세상의 날카로움에 베어 투명한 마음이 금이 가거나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부디 세상이 조금은 덜 차갑게, 조금은 덜 거칠게 그들을 품어주길 바란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물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그들만의 맑음은 오래도록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미 세상에 너무 물들어버린 내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참 고마운 사람들. 나는 그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참 좋고 그들이 있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표현하면서 살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어쩌면 이기적인 기대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깊은 감정이라 해도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고, 사랑한다면 아끼지 말고 자주 표현해야 한다. 그게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면 보고 싶다고 말해야 한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말해도 모를 때가 있는데 표현조차 하지 않으면 결국 오해가 쌓이고 애틋함이 무뎌지고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사랑은 보여주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들려주는 감정이기도 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걸 알아야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 한쪽만 애써 알아채야 하는 건 아니다.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거라는 생각은 결국 상대를 외롭게 만들 뿐이다. 모른다면 알려주고 느끼지 못하면 느끼게 해야 한다. 연인은 물론이고 가족도, 친구 등 모든 관계가 그렇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도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당연한 것들은 전부 소중한 것.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확히 배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게 당연했었고, 집합금지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거나 소중한 사람들과 마주보고 앉아 웃으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쓰지 않았으니까. 지금껏 아무런 제한 없이 잘 지내왔으니까. 이 모든 게 그저 당연한 줄로만 알았고, 당연한 것들이 또 영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다행히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연한 것들은 사실 전부 소중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메시지가 당신에게 여전히 유효한지 묻고 싶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신지요? 그래 왔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소중할수록 더욱더 아껴주면서 부디 그 소중하고 특별한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사랑해서 조금은 무뎌진 연인이라면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금 사랑을 전해보고, 주변에 고마운 사람이나 소중한 가족과 친구에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가깝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전부 소중하고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 놓지 마세요. 그게 사람이 됐든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뭘 자꾸 기대해.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인데,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데,
그러니 오늘을 살아. 오늘도 지나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오늘이 가장 좋은 날. 관계에 있어 마음 정리는 필수.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책상에 앉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글보다 자꾸만 책상 여기저기에 길을 잃고 널브러져 있는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고, 눈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치우고 다시 마음을 잡고 글을 써도 또다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와 도무지 집중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어지럽혀져 있던 책상을 깨끗이 정리했다. 널브러져 있는 물건들을 다시 보금자리에 데려다 편안하게 눕혀줬고, 촉촉한 물수건으로 책상을 닦아줬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랜만에 방 청소를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뒤 방 안에 떨어져 있는 먼지와 쓰레기를 줍고 청소기도 돌리며 방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렇게 한바탕 청소를 끝내고 가지런하게 정돈된 방과 책상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렇게 다시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았던 방금 전과는 다르게 술술 막힘없이 원고를 써내려갔고 집중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작업을 끝내고 방을 나오는데 문득 방 정리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나는 헤어진 사람을 잊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그리워한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만남을 기피했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 잘 되나 싶다가도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질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밀어냈다. 마치 마음이 고장난 느낌이었다. 나조차 내가 왜 이러는지 몰랐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깨닫게 된 사실은 여전히 과거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걸 깨닫게 됐다. 4년을 만났다 보니 추억이 많았고 그래서 헤어짐이 더욱 아팠다. 그러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 마음을 준다는 게 힘들었다.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까 겁이 났고 어차피 끝이 보이는 관계라면 애초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잘 되나 싶다가도 얼마 못 가서 관계를 정리했다.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예전에 내가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겪었든 새로운 사람도 그럴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 사람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겁먹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음 정리는 필수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방에서 작업을 하면 집중을 할 수가 없듯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얽히고 설킨 마음 안에는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수 없다. 여전히 다른 누군가를 잊지 못하고 새로운 만남이 망설여진다면 한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좋겠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마음 정리가 잘 됐는지, 여전히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한 건 아닌지, 쉽진 않겠지만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얽히고 설킨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고 다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 정리를 통해 앞으로 찾아올 인연은 나를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란 기대를 갖고 그렇게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고 다시 또 실컷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꺼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사랑을 표현할 때 꼭 무엇을 건네야 하는 건 아니다. 물질이나 마음으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그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거나 원치 않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방법이다.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을 계속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게 마음이 됐든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하는 삶이 돼야 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더라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작정 상대가 틀렸다며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맞춰가야 하며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
여전히 상대를 힘들게 하면서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걸 상대가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이 오직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 앞에서 기꺼이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진정한 내가 아는 사랑이다. 외롭다고 다른 누군가를 섣불리 만나지 않기. 충분한 수면을 통해 삶의 밸런스를 맞추기. 새벽까지 깨어있지 않기.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취미를 만들기. 생각이 나를 괴롭힐 수 없게 하루를 꽉 채워 살기. 그럼에도 복잡한 생각이 든다면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며 생각 털어내기. 그리고 가끔은 수고한 나를 위해 정성스러운 선물하기. 오랜 시간 슬픔에 매혹되거나 빠지지 않기. 과거를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지 않기. 더 이상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기. 이 모든 말은 오직 당신을 위한 말입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건강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몸이 지치면 마음도 쉽게 무너져요. 당신이 꿈꾸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당신이 누려야 할 행복.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건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스스로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행복만 하세요. 물론 삶이 늘 웃을 일만 가득한 건 아니겠지만 불행한 순간이 있다고 해서 당신의 모든 날이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문득 들려오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퇴근 후 포근한 침대에 눕는 순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한숨 돌리는 시간. 생각보다 우리 일상엔 소소한 행복이 숨어 있어요. 그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면 삶은 조금 더 따뜻하고 포근해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버거워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잠시 멈춰서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당신이 꿈꾸던 곳에 닿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닥쳐오지 않은 일에 불안해하며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바뀌는 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 너무 먼 미래까지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오늘을 잘 살아내다 보면 분명 더 괜찮은 내일이 찾아올 거예요. 나는 당신이 결국엔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응원할게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길 위에 있든 흔들리는 순간에도 넘어지는 순간에도 나는 언제나 당신을 믿고 응원할 거예요. 혹시 당신이 지쳐서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을 믿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정말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도 애쓰며 살아낸 당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세상은 때때로 가혹하고 삶은 예상보다 더 무겁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이 참 대단해요. 그러니 부디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멋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은 오직 당신을 위한 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생각날 때마다 이 글을 보러 오세요. 이 글을 읽고 당신이 따뜻해지기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당신의 하루가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행복은 매일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그 존재를 잠시 잊을 뿐이죠. 오늘 낭독 속의 문장들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따뜻하게 감싸주었기를 바랍니다. 매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그 마음을 담아 오늘의 낭독을 마칩니다. 그럼 지금까지 책 읽기 호의 기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